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또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에는 야당이 그만큼의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주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 이런 폭정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거법은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내용을 모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계에서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 소수정당을 만들어서 네. 비례대표라는 것으로 다시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저는 잘못된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목만 공수처이고 내용은 전혀 과거에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 말 잘 듣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그런 악법입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저희의 저항과 저희의 어떤 이런 투쟁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힘있게 좀 저항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아침에는 뭐 이런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뉴스 속보를 전해 들으면서 이 주제를 앞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나서는 뭐 느낌, 그리고 왜 단식에 나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현장 연결을 통해서 충분히 전해 드렸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황 대표의 단식 소식 언제 아셨어요, 처음에?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최고위원회 중지회의에서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비공개 때. 네. 그래서. 대표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그게 일시적인 뭐 딱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심지를 딱 굳혀서 발표한 게 오늘 오전이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결단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어제 대통령의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저는 결정적으로 단식을 결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많은 경제적인 문제, 안보 문제, 또 뭐 그 외를 선거법을 통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무수한 방법으로 의견 전달을 하고 또 국민의 뜻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시종일관 정말 동문서답이라고 할 만큼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얘기만 하셨고요. 또 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으신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지소미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하시고 또 우리의 강력한 어떤 그런 국가 간 또 일본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대통령 뜻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외교는 지금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일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또 지금 군사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실리적으로 접근하셨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인의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법마저 이렇게 날치기로 강행하려고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회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단식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매우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됩니다. 김연아 의원이 이제 단식에 나서는 황교안 대표의 심정을 당 대변인으로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논평이나 브리핑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소적인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민주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느껴지는데,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소식을 접한 게 오늘 오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이 있던 많은 어른들이 정말? 이게 정말이야? 이렇게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상반기 임기가 끝나고 5당 대표들하고 청와대에서 식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어제 국민과의 대화도 하셨고,
그리고 꾸준히 사회 지도층들을 만나고 있으면서 국정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는 정기회 중이고요.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타임에 제1야당의 대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식이라는 행위를 아무런 사전에 공감대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라든지 사전에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식이라는 충격적 요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의문점이 들고요.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하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 고민도 많았을 거고 또 실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대표를 역임하고 계신데 이렇게 일하기 좋은 국회를 내팽개치고 지난번에도 장애 집회도 하셨고 단식도 삭발도 하셨는데 또한 이 단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 자체가 과연 국민들한테 그것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단식을 하려는 목적 자체도 뭐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단식을 하는 목적을 떠나서 이런 그 단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칠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같은 의회의 일원으로서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도 춥고 또 건강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단식이라는 게 정말 정말 마지막 그 결단을 하기 위한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그만큼 제1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인식이 뭐 일반적으로 확산돼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황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면서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현실 정치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다 철회되고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단식을 그렇다고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저희가 이것을 저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 정말 저는 그것도 끔찍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역사에 굉장히 흑역사로 저는 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수처의 진정성은 이제 많은 것들이 조국 장관 수사와 또 법무부 차관의 그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개혁을 통해서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개혁이라고 해서 내용만 보지 않고 그것을 다 옳은 거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거를 아십니다. 근데 이제 특히 가장 지금 시급하게 봐야 되는 게 지소미아 만기에 따른 그 연장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미국이 저희한테 압박을 하는 강도도 심상치 않고 이제는 한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한미 관계로 번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저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지소미아와 관련된 의견은 저는 정말 1차원적인 의견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냐라고 봤을 때 아마 제1야당의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는 너무 그것이 걱정되셨던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의회 정치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단식을 폄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짜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디 조금 이번 단식을 통해서 청와대와 또 민주당이 제1야당의 조금 제안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좀 물꼬를 트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을 가져봅니다.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겠지만 딱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양보와 타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양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제1야당에서는 타협이라는 부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연말 전국이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좀 양보의 여지가 있을지, 그리고 한국당에서는 좀 타협의 여지가 있을지 두 분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보의 여지가 있죠. 선거법만 하더라도 사실 그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작년 12월인가요? 올 1월인가요? 5당 당대표 합의를 통해서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추진한다라고 합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완전 폐지, 네. 그리고 300석 전부를 다 지역구를 뽑자. 그러니까 합의하고 그 당에서 내놓는 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어느 정도 타협과 양보가 가능한 안을 내놔야지 서로가 협상도 하고 양보도 하고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전혀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안을 내놓는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공수처만 하더라도 과거에 김문수 지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몽준 대표라든지 등등 우리 제1야당의 대표나 지도자급들이 꾸준히 주장을 해왔던 이슈고, 17대 총선에서는 당의 총선 공약까지도 내건 이슈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오다가 참 이 문장을 보고 너무나 의아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오늘 단식에 들어가면서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이제 마지막 퍼즐이 바로 공수처다. 공수처법은 힘 있는 자 고위직을 법에 따라 벌 주자는 네. 선의의 법이 결코 아니다. 한결 문재인 대표의 정권의 얘기요? 예. 경제 정책에 반대하는 자,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자, 그래야 자기 직을 걸고라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탈탈 털어 감옥에 넣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아마 대한민국의 법학자라든지 사법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어이없는 얘기다. 그리고 정말 단식에 대한 명분이 이렇게도 없을까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렇게도 공수처에 대해서 진 의미를 얘기했고, 과거 야당 때도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가 현재 검찰의 무소불위, 그리고 기득권자한테 강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그런 검찰을 국민의 편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이 공수처고, 그리고 그동안에 법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와대 간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을 상대로 특별히 수사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야당에서 더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법부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를 질서 있게 불법과 부패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걸 논의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최근에 이제 김세현 의원님의 당내 쇄신 요구, 그리고 뭐 사퇴 요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당내의 문제를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기 위한 아마 고육책에서 이러한 약자 코스프레를 동반한 자학적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정말 제1야당이 좀 더 건전하고 네. 그리고 멋있게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네. 다시는 이런 단식과 삭발, 이런 극한 투쟁이 없는 의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께 짤막하게 반론 기회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또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정책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에는 야당이 그만큼의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 이런 폭정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라는 것이 너무 절실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선거법은 처음에는 국민들이 잘 내용을 모르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정계에서 물러나셔야 될 분들이 소수정당을 만들어서 네. 비례대표라는 것으로 다시 국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저는 잘못된 선거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 지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목만 공수처이고 내용은 전혀 과거에 주장했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 말 잘 듣는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그런 악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사법시험 부활과 관련된 그런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사법시험을 없애면서 정부가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가 걸었던 타이틀이 사법개혁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저희의 저항과 저희의 어떤 이런 투쟁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힘있게 좀 저항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